경북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입니다.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최상목 씨의 말입니다. 오늘 상목 씨 방통위법 개정안 내용상 위헌이라고 외연성이 상당하다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아니 권한대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9번째 거부권인데 거부왕 되고 싶은가 봅니다. 호소한다고요? 존중해달라고요? 상목 씨 본인이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선출한 40여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헌재 전원일치 재판관들 전원일치 위헌 결정 내렸는데 상목 씨 20일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상목 씨 뭐 하고 싶으세요? 무조건 헌재 결정은 뭐 승복이 필요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자리에서 안 지켜 유체 이탈 후한무치 내로남불 사돈난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목 씨 법 안 지키면요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 전에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 가장 나쁜 놈이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주기자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요한 브리핑 오늘은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김묘성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강 시스터즈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왔어요. 아니, 그러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걷다가 자, 좀 일찍 왔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걷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걸어요? 오후 3시 반이요. 3시 반부터. 그때 달라요. 어제는 네. 11시 반. 네. 어제는 2시에 시국 선언이 있어서 네, 거기에 11시 반에 맞추느라고 했고, 자, 걸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11시 반. 네, 이렇게 계속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걷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도 일단 좋고, 그럼요. 네, 민주주의에도 좋고, 우리나라 앞날에도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연대 의식 네, 예. 함께한다. 그래서 뭐 불안하다, 힘들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국회의원들 어디 걷는다는 지나가면서 얘기하고요, 같이 과자도 먹고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차도를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럼 네. 아주 해방감도 있고 즐겁다.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요한 브리핑 오늘은 최강 시스터즈와 함께합니다. 특집으로 갑니다. 오늘 헌재 소식 먼저 갑니다. 오늘은 헌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있었죠? 네,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종결이 선언됐어요.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됐는데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서 고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결정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 뭐 이런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됐는데 오늘 이젠 이 자리에서는 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 그리고 삼천동 안가에서 그때 모임에서는 지인 모임이었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건 계엄 아니다. 다음 날 지인 모임으로 사교 모임을 거기에서 했다. 차라리 후속 조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전화기를 다 바꾸고 이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말입니다. 아니 12월 4일이 삼청동 안 가보셨? 안 가봤죠. 맞죠. 안 가는 또 가봤죠. 김현 의원이 알죠. 최민희 의원님하고 저는 네. 가봤죠.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가 있어요. 예. 경호실에서 경비를 서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사교 모임을 대통령 비서실장실 옆에 안 간대. 예. 거기를 어떻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관계자가 없는데 예. 들어갈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그 안과 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모임이고요. 네. 거기 모인 4명이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사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디로 끌고 갈 실패한 것인가. 쿠데타에 대해 그렇죠.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 본래 실패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역사상 최초 실패한 친위 쿠데타일 거예요, 우리나라.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후속 처리를 하고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뭐 그런 논의를 했을 거고 거기에 법제처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다 지금 윤석열의 측근들인데 저는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법 전문가들입니다. 검찰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사후 조치만 하지 않았어. 그 전에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네네 그렇겠죠. 예. 그날 당일에만 갑자기 만나서 지인 모임을 했을 리가 없죠.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은요 궁금해하는 것이 박성재 탄핵 심판 오케이 알겠어. 그건 그렇다 치고 예. 대통령 선고일은 도대체 언젠 거야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두 분 네. 모셨어. 지나갔는데 저희가 납치해다가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네. 되게 이걸 늦추자는 쪽과 빨리 하자는 쪽이 여러 갈래가 있다. 이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윤석열 빨리 하기를 원해요. 음. 예, 왜냐하면 자기만의 내피셜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기각될 거라고 예, 빨리 확신하고 하길 각하가 원해요. 될 것이다. 예, 그건 박근혜도 그랬어요. 네. 그랬죠. 확신했고. 근데 국민의힘도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99%가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면. 진짜 사람이면 상식이 있다면 예, 99%. 네. 네. 법을 좀 법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해봤다면 그거는 아는데 그들은 늦게 하길 바래요. 그 그렇습니다. 늦게 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3월 26일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그걸 나경원이 발설했어요. 네. 감히. 그런데 헌재하고 법원 판단하고 네.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아무런 아무 상관관계가 상관없어요. 없어. 부부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뭐 이 같은 당도 아니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그 관련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엮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이죠. 그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고 그들이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면 싸움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당 안이 분열돼서 반 이재명과 이재명 싸움이 돼서 대선 짧은 시간에 대선을 치를 때 네. 저쪽은 단결하고 후보 단일화 꾀해서 이기고 우리는 지리멸렬해지는 이런 허망대. 그렇죠. 네. 지금 왜 그러냐면요. 망상. 네. 망상. 왜 그러냐면 망상 해수욕장이 이철규 지역에 있어요.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근데 말입니다. 마야. 저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은 자꾸 단결합니다. 윤석열 나오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그럴 걸. 지금 중도층 그리고요 윤석열 지지층도 지금 최대치로 지금 단결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윤석열 지지층이 단결해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의도에 나오는 소년보 세계로 교회, 그 다음에 강화문에 나오는 정광훈. 정강훈 빼고 국민의힘이 거기가 뭐죠? 우리는 지역위원장이고 당협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이 조직력을 동원해서 집회 참여하라는 지시가 못 내려가요. 예, 그 자, 교회 동원도 안 돼요. 극우 세력의 네. 집단화만 있는 네, 거고. 극우에 꽁꽁 결집해봤자 몇 명 안 되고 그것도 지금 풀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집회 매일 집회 못 하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 관저 앞에서 결집하라고 했는데 안 와요. 오늘도 가보면요. 가보셨어요? 그럼요. 매일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메시지 네. 밭 가로 닫고 손톱 네. 묶은 가로 닫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거 전혀 근거 맞습니다. 없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그냥 우리가 흔히 민심은 천심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이 정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민심의 흐름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김현 의원님이 분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고 그 분열이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세력 대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닐 것이다. 자, 그 분들이 모여봤자 지금이고 그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고 그분들이 동원력이 있었다고 하면 한남동 관저 앞에 사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만 명만 있었으면요. 그 법 체포영장이고 뭐고 영장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좁잖아요. 경찰이 그리고 쭉 이렇게 길을 내줄 거람. 근데 그게
그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모여라 그렇게 하고 총동원했는데도 몇 명 안 모였어요. 이제부터는 지금 빠지는 것만 남았다. 그 얘기는 제가 매일 집회를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저도 저는. 일요일 날 그때 그 재선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탄핵 빨리 인용하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한번 강화문 집회 장소를 갔는데 의자를 거기는 럭셔리한 행사를 거기는 하잖아요. 돈이 좀 많아요. 의자를 놓잖아요. 네, 그 네. 의자가 그렇게 안 많았어요. 일요일 날 마지막 일요일 날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네. 별로 없었어요.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들도 알고 있고요. 용산도 알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결집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우 더 얘기하고 싶다. 자, 그 얘기하세요. 최상목 얘기해 주세요, 주진우 기자님. 아니 더 하고 그래가지고 마구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자, 아직 탄핵이 안 됐습니다. 계엄의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들 뜻대로 흘러가게 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라는 진행 중입니다. 신속 파면이 답입니다. 얘기하는데 계엄은 실패한 거죠. 자, 계엄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네. 이게 친위 쿠데타이다 보니 윤석열의 사람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요직에 배치돼 있고 네. 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니까 내라는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자, 최상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목 씨가 네. 그냥 다른 뜻이 있나 봐. 대통령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좋아. 그래, 알았다, 상목 씨. 그런데 또 거부권이야. 네, 지금 9번째 거부권. 아홉 번째. 지금 권한대행 된 지 지금 거부권 대행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줄 거부권. 네. 거부권 대행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요. 수식어가 또 붙었네요. 예. 방통위법 거부하면서 위헌성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25개, 한덕수가 6개, 최상목이 9개 해서 벌써? 윤 정부 들어서 총 40개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법이. 자, 근데 와. 방통위법 여기에 대해서는 이 누나들이 최고 전문가들 두 그러니까요. 분 나오셨어요. 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헌입니까? 위헌? 그 위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고요. 이렇게 상식적인 디테일을 네.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은 국힘 부하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미 네.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2인 이인 체제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하여 이렇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방통위가 5명인데 2명이 대통령, 3명이 국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3인이 돼야 된다는 건 독임제로 운영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임명 2명이 하면 이게 독임제거든요. 자, 그 주인공 여기 있잖아, 최민희. 최민희를 7개월 임명을 하지 않아.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냈어.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 야당 후보. 마음에 안 들어도 임명하죠. 그런데 그걸 뭉갭니다. 7개월 7일 동안. 그러면서 대통령 임명한 사람만 2사람 있어 다 하겠다는 거야. 네. 이게 민주주의 아니잖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방통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1명, 배출하지 못한 정당 2명. 그래서 5인 구조로 협의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 예. 취지가. 근데 야당 추천은 임명을 거부하고 대통령 추천 2인으로 지금 이동관, 그다음에 김홍일, 이진숙 이 체제를 쭉 하면서 방송 장악을 통해서 계엄을 발동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청사를 못 시킨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이 최상목 대행이 진짜 저희가 볼 때는 위헌 얘기를 하다니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4대4로 할 때 위법하니까 충족시키라는 거고 그렇죠.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거고 4명은 현재 법상 그런 의결 정족수가 네. 제적이니까 2명으로 해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팽팽하게 4대4가 된 거니까 그러면 위법하다는 의견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그렇죠. 위해서 저희가 2인에서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반대 네. 야당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거를 거부권 행사했던 얘기는 윤석열의 독임적인 성격, 방송 장악을 해서 내란을 꾀했고 계엄을 했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동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그 5인 체제 해도 국민의힘이 유리해요. 3대 2잖아. 3대 2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장면인데요. 저를 임명해도 그게 5명이면 3대 2라 예. 뭐 그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겠죠. 잘하는 야당 추천위원이 들어가면 막 시간은 걸리겠고 귀찮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그건 한마디 이해해. 최민희가 들어오면 얼마나 귀찮겠어. 귀찮죠. 네. 그 김현이 있으니까 단식까지 해서 그렇죠. 의사결정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 전 방통위원 김현 여기 있다.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의 마음, 그 뇌는 어떻게 작동됐냐? 야 귀찮아 밀어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반대도 용납할 수 없다. 이미 독재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야당 인정 못해. 야 귀찮아. 예, 가 해가지고 예. 내란한 건 개엄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걸 옹호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진짜 최상목은. 최상목은 거부왕이에요. 거부왕이야. 너무 많이 했어. 그래도 일단- 왕이라고 붙여줘서 좋아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붙여줘야죠. 그래요? 거부왕. 자, 내 자리를 넘보는구나. 네. 난 역시 왕이 될 상이구나. 네. 자, 그런데 네.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헌재 국민께 꼭 결정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네요. 네, 헌재 네. 결정을 네,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너무 국민 여러분께 유체 이탈이에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저 이거 듣고 밥 먹다가 밥으로 진짜 앞에 뿜었죠. 네, 뿜었어요. 현실로. 아니 시트콤을 어떻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아니, 선택적으로 이렇게 쪽지를 전달 받아서 문건을 쪽지라고. 접어서 음.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응. 꼭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이죠. 예. 명백하게 그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 근데 오늘 한 얘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명태균 특검법 거부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헌재를 존중해야 된다고. 헌재 판단을 대단한 사람인 존중해야 것 같아요. 된다고. 그러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꾸라지, 네. 검꾸라지, 경꾸라지, 여기 기꾸라지네요. 내란 특검법도 2번이나 거부를 했는데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왜 안 올려? 자, 내란 특검 좀 보세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대로 내란 특검법을 거의 수정했잖아요. 네. 그래, 니네 원하는 대로. 그래, 니네 아니 뭐야? 그래서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부했잖아요. 계속 거부만 해. 방송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보세요. 저게 1월 2일에 21일에 저 방송법 개정안 거부. 예. 저게 KBS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 수신료 거부예요. 예, 예. 제가 그리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왜 방송법 텔레비전 수신료를 거부했냐 예. 면전에 대고 제가 따졌더니 뭐라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데 뭐라 이러고는 그 말 못하고 가는구나. 아, 그게 이게 맞아요. 시행령에 있던 사안을 법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내용이 저거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거죠. 근데 저 내용을 다 알고 거부한 거는 맞나요? 아니 그냥 윤석열이 거부한 거니까 네. 거부한 거. 그죠? 최상목이요. 따라쟁이? 네. 최상목 아무래도 난가병 그 대통령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 이런 거 아니에요. 군인도 했죠. 그죠? 군인 장기 집권으로 군인도 했어요. 검사도 했잖아. 아무것도 기업인도 모르고. 했어요. 그다음에 딸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운동권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분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관련. 기재부가 할 때가 된 거예요. 아. 모피아들이 예. 움직인다면서요. 예. 어머, 그러니까 어머. 목을 잡고 지난번에 상목이의 목을 잡고 이제 하라. 우리가 이제 당신 도와줄게. 차례입니다. 뭐 이런 거에 뽕 맞은 거죠. 네. 어. 충성 때리듯이. 네, 네. 갑자기 못할 게 없죠. 이 사람은 사실은 사법고시부터도 되는데 공무원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미래를 책임진다고 해서 지금 기재부 관료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김동연 예. 도지사도 기재부니까 무슨 대통령 자리가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한쪽은 최상목 뭐 이렇게 해서 될 수도 될 있죠. 수도 있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 아니냐. 최상목은 저기 김기춘의 부하이기도 했습니다. 충실한 부하였죠.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당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모피아들만 빠집니다. 쑥쑥 빠지는데 검찰과 모피아의 오래된 그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미락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했어 드디어. 청구가 됐더라고요. 드디어 했어.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검찰이 청구에 고심을 하고 있다. 네. 경찰의 소명이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니야 이번에는 해야지.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는 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어제 밤까지는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못 믿었었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우리 그 민주당 내에서는 저거 윤석열 파면
결정될 때까지 안 하고 개길 거다. 그렇죠. 이런 게 다수였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의심을 한 가지 해요. 뭘 하냐면 저 구속영장은 제대로 청구했을까? 날짜만 틀리고 날짜나 혹시 시간 또 시간 따져야 돼. 그래서 제가 초로도 저 영장을 우리가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법사위원들께서 네. 챙겨주시길 바라는 건 네. 저는 끝없이 의심해요. 의심해야 돼요. 심지어 번호 있죠. 네. 영장 청구한 번호 있잖아. 그 번호가 예를 들면 이번에 15를 써야 돼요. 근데 14를 써서 기각시킬 수도 있어요. 뭐 하나 쉽게 가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의심합니다. 우리가 날짜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 정말 전대미문의 해괴한 수법으로 윤석열을 탈출시킬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장은 제대로 했을까? 1년 번호? 네. 1년 번호 틀리면 그거 기각이에요. 네.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경호는 뭐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내란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비와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가면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데 네. 고심하다뇨. 검찰이 4번 만에 지금 경찰 신청 4번 만에야 영장을 내줬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의 공범이라는 건데 이 부분도 꼭 수사로 이거 밝혀야 돼요. 챙길 수가 있나요?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심해요. 저는 뭘 봤냐. A라는 사람이 항소하는 날짜 마감일이 오늘 12시예요. 네. 그런데 검찰이 수법이 12시 1분에 넣어서 기각시키는 걸 봤다고요. 그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주 돈 많은 정치인이 있어요. 1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2심에서 그게 기각이 돼요. 도장을 안 찍어서. 맞아. 아니 각종 수법이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래서 지금 빈틈을 주는군요. 그래가지고 2심에서 무죄가 나잖아. 기각이 됐으니까 3심에서 그냥 그대로 2심 안대로.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국회의원이에요. 잘 봐야겠네요. 그분이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알아요. 네, 누군지 알겠어요. 알죠 네, 누군지. 네, 네. 옛날에 또 초원 벚국집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는 기소를 했는데 다른 걸로 기소합니다. 다른 걸로 기소해가지고 김기춘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잘못이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검찰의 법규. 아니 당장에 명태균 공직선거법을 형사부인가 선거와 상관없는 부서에 보내가지고 유동규도 그렇잖아요. 시간 질질 끌다가 유동규. 공소시효가 도과했어요. 최근에 무죄 나왔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자, 네네. 다시 보자 검찰 조사. 네. 다시 아까 보자. 전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 환호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심하자. 네. 의심하자. 네, 의심해서 해야 나쁠 거 됩니다.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이미 증거인멸 완료했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도 네, 그래도 좀 그건 지켜보자. 아닙니다. 네. 아, 그건 아니에요.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증거인멸 보복인사 다시 경호처 실세가 됐는데 구속 안 할 이유가 없죠.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 김성훈, 이강우가 구속되면 그리고 나서 수사가 되면 그래도 내란의 파일들이 비밀 파일들이 블랙박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요걸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아, 네네네. 저는 긍정 해석을 잘 안 하지만 하자면 검찰도 파면 될 거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각 잡았구나. 흐름을 거꾸로. 아는구나. 파면 갑자기 파묘가 생각. 파면. 아, 예. 자, 내가 들어간 이만희 라면. 윤석열 통화를 했다는데 진짜 네. 통화했다고요? 그게 맞아요? 만났다면서 이만희 신천지의 최측근을 만났다고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 사진은 있었죠. 네, 근데 직접 통화를 했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노컷의 단독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이야기를 이젠 그 녹취 파일이 하나 나왔는데요. 좀 목소리 나오게. 2022년 1월 중순경에 신천지 본부의 2인자라고 불리는 고동환 총무와 신천지 고위 간부가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고동환 총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이만희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라면서 실제로 윤땡땡하고도 통화를 하셨다라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간부가 하는 말이 이만희 교주와 통화한 윤땡땡은 윤석열 후보였다. 그리고 그 통화를 주선한 사람은 근우회의 이희자 회장이다 라는 내용까지 밝혀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신천지 아무리 표가
또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 윤과 통화했는데 대선 전에 김무성 전 의원의 주선이었다.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표가 좋아도 근데 사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다, 억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이렇게까지 증거가 녹취가 나오네. 나오면서 네. 큰 파장이 예상되고, 왜 신천지가 기성교회를 통째로 삼기는 산 옮기기 전략, 산 옮기기 모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근의회를 장악을 해서 대선에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이 녹취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진의 천공회, 그다음에 전광훈의 명태균의 이제 온갖 종교가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는 그 윤석열의 머리가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전두엽 실조라. 보통 지도자는 내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라고 의제를 던져서 사람들을 조직하는 거잖아요. 정당도 장악하고. 그런데 그게 없이, 내용 없이 그냥 조금씩 국힘에 붙여서. 근데 그 예전에 거죠. 집회장에 한번 갔었던 거 있었잖아요. 네, 극우 집회. 태극기 집회. 네네. 네, 사진 찍혔던 거 옛날에. 예. 현직에 있을 때. 네, 맞아요. 검청 때. 네. 맞아. 기억나.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또 인사도 했었죠. 그런 집회. 그러니까 이제 뭐 세력 확대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걸 근데 이게 어떻게 굉장히 잡지 왜곡된 말아야 될 손과 네. 잡은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를 이기기 위해서 당내 경선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명태균 도움도 받았던 거고 네. 정교 도움도 받았던 거고. 그런 아니, 거죠. 근데- 안 그랬으면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네. 그렇게 종교 집단의 힘을 비르지 않았으면 근데 자, 두 결과가, 분은 저 선거도 많이 치러보고 대선 때도 캠프에서 깊숙이 또 관여하잖아요. 근데 온갖 군데에서 다 연락이 오잖아요. 특별히 조금 사입이라고 하는데 근데 절대 안 만나지 않습니까? 안 만나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인류가 재정일치에서 벗어난 게 언젠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 약간 이단이라고 지금 신천지는 그렇죠. 그러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 경선에도 네. 마지막 선거인단 모집할 아, 때 2차 수도권 네. 3차고요. 갑자기 마지막인데 이상했어. 마지막에. 그때 이제 60대 30으로 이재명 대표가 졌어. 네,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지고 그다음 경기도 그 현장에서 이기고 서울에서도 현장에서 이겼는데 그때 이상한 그렇죠. 흐름이죠. 10만 명 가량이 급속하게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왔다. 네. 그 전에 결과들과 유독 튀는 예, 결과가 하나 튀었죠.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제일 거기 튀었죠. 튀었다는 게 되게 이제 그때 그 선거인단 투표랑 여론조사가 흐름이 비슷해요. 네. 비슷하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6대3. 그때 진짜 아쉬웠던 게 그때 그거 진상을 규명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중간에 흐지부지 된 게 아쉽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2차 온라인 입당법 이후에 2차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역선택 혹은 어느 특정 집단이 확 당을 장악하는 거 일시적으로 이걸 막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경선할 때 대선 시기에 대충 경선을 비슷한 시기에 하잖아요. 두 군데에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A당에 확 들어왔던 고 인원들은 B당에도 들어와서 조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시기에 선거인단만 선관위로 하여금 그 양당에 두 군데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걸러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온라인 입당법이 근데 지금 선관위가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호가 아니라 양당 다. 네. 아니 그쪽은 안 하고 우리도 안 할 수 있죠. 아니 그건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하면 하는 건데 요걸 해놔야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져요. 대한민국을 2000년 전 재정일치 사회로 되돌린 윤석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많이 거꾸로 돌리는데 건진, 천공, 명태균도 정광훈도 모자라 신천지 이만희까지 참 아는 사람들은 좋아하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때 신천지를 습격하고 네네. 신천지랑 이제 어쨌든 그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쉽지 않아요. 종교 집단하고 이렇게 대척점을 형성하는 건 쉽지 굉장히 않아요. 목숨을 건 내지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든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생긴 일들이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2022년도 이상한 여론 형태가 드러나는 거하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2024년 1월 달에 습격당한 것도 테러 당한 것도 다 그런 일종의 이상한 흐름 우리나라 안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창궐하는 내란까지 거죠. 왔죠. 그렇죠. 네. 지금 여의도나 뭐 강화문에 집회하는 것도 다 그런 흐름하고 연동되는 거니까. 네. 자, 누구 좋으라고 자꾸 선거를 미루나요? 아, 믿을 만한 무당이 3월만 지나면 윤석열 살아난다고 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헤이. 또 재정일치로 자, 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무당이 그랬어요? 모르죠. 무당들이요. 어. 무당 얘기를 좀 내가 좀 무술 정권인데 그거 무당은 권모 씨의 작은 아버지가 그랬지. 아니 무당은 사실은 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무당을 해요. 네. 무술 정권이죠 무당이. 네. 자, 주술과 사입이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자 얘기합니다. 자, 묘장군 여기서 예, 예. 네. 무술 퇴근하고 얘기만 좀 해주고 어. 무술 얘기만 좀 해주고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자, 한동훈, 유승민, 그다음에 오세훈, 예. 홍준표, 안철수는요. 윤석열에 대해서 생각도 없어요. 지금 벌써 다 대선 마음이 콩밭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기각되네, 뭐 각하되네 그러면요 절대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동훈도 지금 나서고 있고 유승민도 나서고 있고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다 뛰고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 본격적으로 진짜 그 좋아할 만한 소식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김효성 기자 마지막으로 아, 예, 마지막으로 김건희 황제 관람 예예예 할까요? 위증한 공무원이 승진했어요? 용산 출신 공무원, 국회 위증한 용산 출신 공무원이 국립국악원장 임명될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내라는 이 사람이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인데 국악계에서는 일단 전문성 없는 인사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냈어요. 지냈었고, 그리고 KTV 국악공연 그 황제관람 네. 김건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국감 김건희 현장에서 인사입니다. 김건희 인맥이고요. 국감 현장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출석을 해서 지목됩니다. 네. 별도 청중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거짓이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사과하고 사실관계 바로잡았던 전력이 있다. 지금도 용산에서 낙하산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를 알바. 계속 하고 있고요. 검찰도 경찰도 인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체위 소관인데요. 이거는 국립국악원장은 문체위를 빨리 열어서 하면 이거 막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막아야죠. 아직은 진행 이게 중이기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하고는 사실 막기가 힘들어요. 네. 예. 지금 알받기. 아직도 알받기하고 지금 자꾸 낙하산 보내는데 지금 이거 막아야 EBS도 돼요. 알받기 네, 하려고 하죠. 신동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진짜 나라꼴보다 우리 집 세탁기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하는데 그 말이 또 맞는데 김효성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이제 가세요. 예, 갈까요? 얘기. 진짜 EBS에 신동호 전 아나운서가 옵니까? 그럴 것 같죠? 진짜로? 말씀하신 제가 뒤로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가. 그럼 가시다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뭐 보낸다고? 네. 에이, 설마. 아니 김건희가 설마 김건희가 여기저기 알받기를 한다면 방송계는 여기저기 이진숙의 알받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문제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띄워주십시오. 자, 이재명에게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이렇게 이세돌 구단을 지금 패러디한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도 이렇게 또 보조를 맞추더라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능가할 인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명태균 씨한테 좀 얘기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명태균 씨한테 의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보수의 기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밀기에 이렇게 나서신 것 같아. 근데 저분이 어디선가 장난 비슷하게 여론조사 넣었을 때 그 국사 그 이름 뭐예요? 국사 강의하는 사람.
전환길한테 전환길한테 지지 않았어요? 17% 나오고 한동훈이? 전환길이 거기가 16%. 16% 나왔잖아요. 한동훈은요. 그런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한동훈은 어느 당에서 나옵니까? 어느 당 사람입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죠.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은 하면 나오죠. 되면. 본인은. 하면 되면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간다. 네. 아, 김문수가 또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직전 당 대표를 했고 네. 한동훈의 인지도도 김문수만큼은 높죠. 그럴까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사 강사보다 떨어지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붙였어요, 여론을. 아니 근데 그거는 봤는데 당원을 포함 안 시키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인데 그거는 이제 전환길 강사가 높은 거는 최근에 이제 그런 그 탄핵과 관련해서 계몽령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하고 인기가 올라오고 언론에 그런 것도 이제 있어요. 부각이 되고 해서 이제 그런 거지만 당원을 어쨌든 넣으면 저는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원들은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우선 한동훈은 이 계엄이 위헌이며 위법이다. 네. 이걸 규정해 주는 사람이 사실 예. 최초로. 그건 잘했어요. 예. 네. 잘했어요. 네. 그런데 그 뒤로 입장이 갈지자를 보여서 그렇지. 그 순간 저분은 당원들로부터는 극우 지지를 못 받게 돼 정당으로부터는,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이 자 계엄은 잘못됐다 위헌 위법이다 얘기를 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예. 갈짓자 하니까 당원들이 마음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윤석열 정서를 뚫고 한동훈을 대표로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갈짓자 김건희 눈치 보고 윤석열 눈치 보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늘 보는 게 그러면은 저 글을 자신이 없다 설 자리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렇죠. 난 이게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정치인들은 해탁배탁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바로 그 21일 날 선고한다고 칩시다. 20일까지 막 떠들어 헌재 욕하다가 파면 딱 되는 순간 그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루도 없이. 예, 그냥 해탁배탁해요. 그런데 당원이나 지지자들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문제는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과 다른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예. 그런데 그랬을 때 방향을 이렇게 잡지 않았으면 길이 있어요. 한동훈도. 예. 그런데 국힘이 뭐 비상계엄은 문제지만 내란은 아니니까 사람도 안 죽었고 문제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한동훈의 설 자리를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점점점 없애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또 예. 특별히 윤석열이 계속 없애고 있는데 예.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일단 물어보고 와야지 김종인 등에 없는다고 해서 이거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난 참 아니 웃기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기다. 동훈아 전환길이 너 우습게 보더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아니 17, 16. 네. 자, 중2병 아닌가요? 한동훈 얘기하면서 김종인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가심빨이 떨어졌어요. 명태균이 없어. 명태균한테 그렇게 의존했대. 아침마다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통화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처음에 명태균 씨 잘하세요. 아이 나 몰라 그 사기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근데 잘 아시던데 사모님도 잘 아시던데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알아 몰라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사모님 전화번호를 저기 윤석열 부부한테 보내주고 김미경 여사 저 그 여사님 뭘 해라 선물해라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미술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분은 미술한 분이 아닌가? 한덕수 씨 부인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자 그리고는 저 교수였나요? 교수? 예. 김미경 교수? 자, 김미경이 둘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 여사,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 있는데 둘 다 그 여사님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저기 명태균이 너무 자세하게 해요. 김미경 여사 얘기를. 근데 나중에 저기 위원장님 잘 아시던데 집에도 가고 사무실도 가고 아니야 그런데 근데 왜 둘이 제주도는 가셨어요 그랬더니 휴가 때 그냥 같이 갔지 뭐 그런 얘기. 휴가 때 같이 갈 정도가 친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 자 명태균 게이트에도
이후에도 김종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동훈인 것 같은데 그게 수준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얘기합니다. 자, 오세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이 한마디 했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세훈 가볼까요? 오세훈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얼른 보여줘라. 저렇게 갔네. 윤 탄핵 기각 2명 각 1명 예상한다. 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 2명 각 1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판에서 기각 몇 명이다 언제 된다. 자, 기각 1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하수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급한 거죠. 네. 명태균 건으로 너무 그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엄청 치사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광화문에 탄핵 찬성 집회의 그 텐트 네. 그거를 못 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제 2시에 네. 그 시국 선언 했거든요. 네. 그 자리를 안 줘가지고 행안위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서울시 의원들이 민주당 쪽 노력해서 겨우 의자 깔았대요. 그래서 의자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깔았대요. 네. 정말 치사하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오세훈이요. 예, 저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되지도 않은 소리. 오세훈은 그거는 인용됐을 때 예.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하기 위해서 우군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 누구나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오세훈 탄핵 찬성파 아니었습니까? 이 배반 배신형 찬성파였죠. 5분. 아 근데 탄핵 찬성 얘기했었어요. 했었어요. 분명히 네. 뭐라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 찬성해야. 페이북에 자기가 쓴 걸 그립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당론으로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회 그 정치인들은 해탁배탁 한다니까요. 저분도 입장을 바꿨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네. 예, 그게 근데 본인들은 까먹는 거예요. 본인들은 내가 페북에 쓴 글 까먹는 거지. 말 바꾸는 거 봐요.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제까지 김한정 씨라고 오세훈의 후원자, 예. 그러니까 불법 여론조사 돈을 댄 사람이 네. 3번 불려갔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 김 씨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뭘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안 맞아요. 지금은 오세훈 시장 편을 들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하고 최근까지 교분을 이어오고 와서 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그런 얘기를 오세훈이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김 씨가 얘기했다는 게 너무 명확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명태균 씨 말고 김영선 의원도 거의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후원자가 나옵니다. 오세훈에. 또 다른 김 회장이 나와서 이분은 어찌어찌했다. 불법 여론조사에 어떻게 도왔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조금 지금 조금 곤란한 처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돌아왔는데 오세훈 감방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 기자님께서 밀던 김문수가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뭐 근데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에도 김문수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 당에 김영환 의원도 있어요. 아 정말 이재명 대표는 경찰이 신변 보호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네. 했는데도 오늘 광주에 내려가셨어요? 강주에 가셨어. 네. 어떤 일입니까? 강주에 가서 5.18 묘역 참배하고 예. 비상행동 강주의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어저께 정말 저희로서는 비보를 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달 가까이 그 강주 북구에 살고 계시는 당원이 아침에 그 탄핵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네.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탄핵을 저희가 어쨌든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원들이 걷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광주 출신 이제 민영배 의원은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 전진숙 국회의원 지역구 당원이에요. 삭발하신. 예, 그러니까 그 지역구도 그렇고 이제 강기정 강주시장도 사실은
전환길 집회를 막았던 그 자치단체장에서 우리 강주에서 계엄이 있어서 많은 피를 흘렸는데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네. 그랬지만 어쨌든 양쪽 이제 찬성과 반대하는 쪽에 집회가 같이 했었는데 사실 군합발에 짓밟혀서 많은 강주의 원원들이 네. 여전히 강주의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 탄핵이 계속 결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특히 강주가 네. 고통이 깊이가 훨씬 심하고 그러니까 5.18 묘역 참배하고 비상행동 집회에 가신 게 아닌가. 2024년 계엄을 우리가 만났는데 계엄을 만나면서 1980년 광주의 5.18. 시민들이 네. 그 계엄 당시 그 싸우던 광주의 시민들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하고 그렇죠. 늘 얘기했잖아요. 빚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광주 정신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고인이 되신 당원분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근데 자꾸 불안해하는 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준석도 야 윤석열은 기각 확신 중이래 얘기하면서 오세훈도 막 야 기각이랑 각하한데 각하 하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좀 예상보다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는 희망회로를 마구 돌립니다. 야 각하야 각하한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대통령 각하? 네, 그 얘기도 합니다. 자 각하 회로를 어떻게 돌리는지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미 각하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하가 되시다! 각하가 되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 탄핵 각하를 힘차게 불러봅시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무엇이 중요한데요? 답은 각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각하요 각하. 무슨 뭘 어디서 각하로 지금 입을 맞췄습니다. 자 이철우 계속 각하 보고 각하 타령을 합니다. 이철우 그분 안기부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그 얘기해야 돼. 저분이 옛날에 국민의힘 전신 신한국당 새누리당 할 때 그 여기 국정원에서 정치 담당 정보 담당 하시던 분이에요. 국정원 이전에 안기부. 안기부에서 네. 네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계속 각하를 얘기를 하면서 희망회로를 마구 돌립니다. 자 이 얘기를 각하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 각하라는 뜻이 제 사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옛날에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박정희를 대통령 각하라 불렀어요. 예,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본래 각하가 원래 뜻은 녹으로 2,000석을 받는 2,000석 장리에 네. 대한 호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폐하가 제일 폐하, 네. 전하, 네. 그다음에 마하, 철하, 각하, 합하 이런 거예요. 네. 조금 있으면 폐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하라고 하세요, 그냥. 네. 네, 이게 각하는 이게 녹봉이 많은 예. 그 마을 관료야, 단위에 관료. 관료예요. 그런데 그 각하 취급한 거야? 예, 감히 왕을 각하 취급한 이 거예요.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겠네. 각하 말아. 예, 맞아요. 각하 뜻을 알아보고 쓰셔라 이런 네. 거고 진짜 이게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네. AI를 얘기하는. 그러면서 예 지금 AI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가 웃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각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갔습니다. 아니면 그냥 비명 행사 이런. 전두환 각하? 예. 노태우 각하? 예. 아니 그 그리고 전- 이승만 각하, 박정희 각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예. 호칭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걸로. 네. 그게 DJ가 네. 대통령님 이렇게 하라고 했죠. 아니 근데 법이랑 절차랑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각하해달라. 지금껏 헌재에서 10년 아니 헌재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헌재에게 갑자기 각하로 각하로 돌렸어요. 헌재 각하? 예. 아 헌재 각하. 이건 재판관 각하? 이건 왜 그렇게 갔을까요? 각하로?
저들이요? 예, 기각은 희망회로라고 얘기했죠. 아, 그 희망회로인데 내용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우선 첫째, 이게 기각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 다 TV에서 봤으니까. 맞아 봤어 이미 군인을 전 국민이 봤어요. 국민한테 예. 총든 군인을 보냈어. 아니 국회에 군인을 그 가라고 지시했다 이거 자기가 했대. 인정했어요. 또 네. 선관위에 보냈어요. 또 인정했어요. 근데 목표가 달랐지. 네. 하나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군인 투입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 혹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군대를 파견해서 살펴보려고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군대가 그런 걸 살펴는 그러니까 데가 아니죠. 그 자체로 그냥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나 그렇지. 그다음에 이 청구인의 자격이 없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청구인의 그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네. 그런 걸로 이제 각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하도 웃기는 거죠. 왜냐? 이미 저것도 헌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리를 해온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꼼꼼히 따지고 있어요. 꼼꼼히 쓰고 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각하는 각하에 대해서 쓸 가능성은 거의 각하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재판관들 8명이서 이제 평의도 하고 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검찰에 의해서 오랫동안 장악돼 왔는지 김기춘을 네.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2천여 명의 검사들과 그중에 특수부 출신의 대통령이 됐는데 쫓겨나게 생겼으니 얼마나 검찰이 위아래로 압박을 가하겠냐. 예. 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시간을 가지고도 억지 그 탈옥을 시켜주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판사랑 검사랑 윤석열 탈옥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괜히 불안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자 한번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됩니다. 자, 저렇게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판사, 검사 출신이 있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정치인 보셨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법을 이름 무시하는지. 비슷한 이름 똑같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또 각하 얘기하더라고. 나 진짜. 이름을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먼저지. 나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나이가 기자, 더 기자로 많나요? 바꾸는 제가 많죠. 주 기자로 바꿔요. 그러면 주 기자. 아유, 자. 기자 씨. 자, 상식과 헌법이 무너진 지금 곧 봄이 오겠죠. 자, 봄은 옵니다. 봄은 기어이 오고 이미 봄은 와 있어요. 그럼요. 봄은 왔어요. 이렇게 꽃샘추위가 시샘을 할 수는 있지만 봄은 기어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좀비라는 말 영화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자고요. 네. 네. 도깨비로 생각할까? 아니야, 좀비로 도깨비는- 생각하자고. 네. 자, 최민희한테 2배, 3배 일합니다. 2배, 3배 밥값하기 때문에 2배, 3배 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최민희를 한테 힘을 바로 띄워야지 왜 안 띄워줘? 좀 띄워줘. 자, 그리고요 파일이 안 열린대요. 자. 어머나. 최민희를 더 많이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민생을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김현을 후회해야 됩니다. 자 나왔다 2배 3배 밥값합니다. 최민희 더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현 민생을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김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네. 2배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제작진도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네, 저는 열심히 죽이고 있어. 주 기자. 어. 지누라 그러니까 네. 국힘의 주 그러니까, 기자랑 주진우랑 이름이 같으니까 네. 당분간은 주 기자님. 네, 알겠어요. 네. 주 기자가 아니라 더 열심히 주 해서 기자님.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게 이렇게 저 열심히 할게. 잘하고 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주진우 뭐라고 하면서 이재명 비판, 주진우 헌재 비판 이게 그게 옛날에 그 용산에 이재명 부대변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줘요. 그렇게 주려고 아니 주진우도 욕했다고. 현명학으로. 그렇죠. 이런 그것도 장난치는 거예요. 맞아요. 나쁜 사람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주시고요. 광화문에 이렇게 산책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그리고 연대한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끝났다는 것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갑니다. 같이 걸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지금은 집회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있겠네요. 지금 이제 또 집회해요.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산책 가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